네, 지난 시간에 이산시간 푸리의 급수 이야기 시작했죠. 아주 간단히 정리를 하면, 주기가 라지 n인 주기신호 x에는 이런 식으로 푸리의 급수 전개할 수 있죠. 그런데 연속시간에서와 다른 점은, 연속시간에서는 주기를 공유하는 정연파, 즉 파이 k, 우리가 파이 k라고 썼던 거 있죠. 그게 무한히 많았는데, 여기서는 정확히 라지 n개 있었죠. 그래서 주기를 공유하는 유한계의 정연파들의 조합으로 주어진 신호를 표시하는 것. 또 같은 얘기를 다르게 하면 파이 k나 ak가 모두 k의 주기함수다. 그래서 한 주기만 보면 된다. 그 밖에 다른 이야기는 연속시간에서와 다를 바 없죠. 파이 k라는 베이시스 펑션의 직접성을 이용해서 계수 ak를 이렇게 간단히 구할 수 있고요. 또 연속시간보다 훨씬 상황이 좋은 것은 유한계의 베이시스 펑션의 조합으로 주어진 신호를 표시하는 거니까 존재성의 문제를 따질 때 극한이 개입하지 않아요. 그리고 따져보니까 해는 항상 그것도 유일하게 존재하더라 하는 이야기를 증명까지는 하지 않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 주기만 인접한 라지 n개만 표시하는 거, 한 주기, k의 주기함수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한다고 했는데, 이건 0부터 n-1까지 더할 수 있고, 또 1부터 n까지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떤 걸 선호한다고 했냐면, 라지 n이 홀수인 경우는 이렇게, 라지 n이 짝수인 경우는 이렇게 하기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n분의 2 파이 k 라는 게 항상 절대값이 파이보다 작거나 같아서 k가 클수록 더 높은 주파수의 정연파를 그대로 드러낸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표시하는 게 이렇게나 이렇게 표시하는 것보다는 더 나은 면이 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런 이산시간 푸리의 급수의 성질을 살펴보죠. 연속시간에서와 정확히 마찬가지 방식으로 그러나 좀 더 쉽게 이야기가 전개가 되죠. 선형성 x의 푸리의 급수 계수가 ak이고 y의 푸리의 급수 계수가 bk이고 또 x와 y는 주기가 같은 주기함수고 그럴 때 axn 플러스 byn의 푸리의 급수 계수는 aak 더하기 bk 그래서 선형성을 만족한다 이 이야기 푸리의 급수 계수의 포뮬러 가지고 바로 얻어낼 수 있죠. 그리고 또 시간에서 이동을 하면 주파수에선 지수함수 곱하는 형태다라는 얘기도 연속선에서와 마찬가지였고 또 주기가 바뀌지 않게끔 주기신호의 지수함수를 잘 곱하면 주파수에서 그만큼 이동한 것이 나온다. 그래서 한쪽에서 이동이면 다른 쪽에선 지수함수 곱하는 거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연속선에서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켤레복소수 함수의 푸리의 급수 계수 이렇게 돼서 그래서 만약에 x가 실수 신호면 x가 실수 신호여서 x하고 x 켤레복소수가 같으면 그러면 ak하고 a-k 스타가 같아서 k가 양수일 때만 알면 음수일 때도 알 수 있다 라는 이야기가 가능하죠. 이것도 연속시간에서와 마찬가지입니다. 반사한 경우 이렇게 되는 거 또 연속시간에서와 같이 성립하고요. 또 연속시간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이거는 알파가 양수면 알파가 1보다 양수인 경우만 생각을 하죠. 알파가 1보다 크면 압축하는 거고 알파가 1보다 작으면 피는 건데 어떻든 압축하거나 핀다고 해서 각 고접파 성분 간의 상대적인 비중이 달라지진 않겠죠. 다만 기본 주파수만 달라질 뿐이에요. 얼만큼? 알파만큼. 네, 그래서 마찬가지 상황일 것 같은데 문제는 강의 게시판에 어떤 학생이 지난번에 질문한 바 있듯이 이산시간에서는 일반적으로 압축하는 게 불가능한 거죠. 지금 이렇게 0, 1, 2 이때 이렇게 값이 있는 신호가 있으면 이걸 압축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걸 압축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0.5일 때 값이 있나요? 이해가 안 되죠. 일반적으로 압축은 안 돼요. 다만 피는 건 가능할 거예요. 피는 건. 그래서 얘를 만약에 핀다 그러면 얘를 핀다 그러면 요거 빨갛게 표시할까요? 빨갛게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요거 검은 걸로 표시할까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오고 중간에 1일 때 0이 되고 2일 때 빨간 거고 3일 때 0이 되고 4일 때 검은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 함수를 이렇게 필 수 있는데 필요하면 중간에 0을 하나씩 끼워 넣는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표현이 바로 이겁니다. 이 그림은 지금 m이 2인 경우에 대해서 그렸던 거죠. 그래서 n이 2의 배수면 0, 2, 4 n이 2의 배수면 그러면 이렇게 취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0을 끼워 넣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이건 별게 아니라 함수 중간에 그 n-1개의 0을 중간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필 수는 있다. 일반적으로 압축은 불가능하고 필 수는 있다. 핀 함수의 고접화 성분 사이의 상대적인 비중은 당연히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게 연속 시간에서는 기본 주파수만 바뀌고 뿌리의 급수계수는 AK여서 예컨대 A1과 A2 사이의 비중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이산 시간에서는 그 얘기가 어떻게 진행되냐 하면 원래 신호의 뿌리의 급수가 AK라면 이렇게 핀 신호의 뿌리의 급수계수는 n분의 AK인데 n분의 1이 앞에 곱해졌지만 예컨대 A1과 A2 사이의 비중은 n분의 A1과 n분의 A2 사이의 비중과 같으므로 여전히 기대했던 대로 고접화 성분 간의 상대적인 비중은 다르지 않다. 우리가 미리 생각했던 그런 결과가 나오겠죠. 다만 연속 시간에서는 달리 푸리에 급수계수가 똑같은 형태로 나왔다기보다는 비례하는 형태로 나온 거죠. 하지만 뭐 비례상수는 그야말로 상수니까 고접화 성분 사이의 상대적인 비중을 바꾸는 역할은 하지 못하죠. 연속 시간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시간 영역에서 컨볼루션을 하면 그런데 주기신호는 컨볼루션 할 수 없죠. 한 주기 동안 컨볼루션 한 게 뭐가 나왔는데 그게 반복이 되면 당연히 둘 중에 한 함수가 0이 아닌 한 0도 주기신호니까 수렴하지 않겠죠. 그래서 주기신호 두 개를 컨볼루션 하는 건 불가능한데 한 주기 동안만 컨볼루션 하는 건 가능했죠. 한 주기 동안 컨볼루션 하는 거 앞에서 이렇게 썼는데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가 아니라 이산 시간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한 주기 동안 컨볼루션 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가 아니라 그냥 한 주기 동안 예컨대 0부터 n-1, 1부터 n 그 한 주기를 고르는 방법은 인접한과 라지 n개를 고르는 방법은 뭐 유일하지 않지만 결과는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주기 신호 두 개를 한 주기 동안 컨볼루션 하면 그 결과도 같은 주기의 주기 신호인데 이거의 푸리에 급수 개수는 두 개의 곱이다. 여기 n이 있는 게 불편하면 이 n을 양변을 나눠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비례상수는 말 그대로 상수니까 시간 영역에서 주기신호 한 주기 동안 컨볼루션 하면 푸리에 급수 개수는 둘의 곱과 관련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의 이야기가 계속 변주될 거예요. 시간에서 곱하기면 주파수에서 컨볼루션, 주파수에서 컨볼루션, 시간에서 컨볼루션이면 주파수에서 곱하기. 이 각각은 신호화 시스템 이론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해요. 시간에서 컨볼루션이라는 얘기는 LTI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죠. 주파수 영역으로 넘어가면 단순한 곱이 된다는 이야기네. 시간에서 곱하기가 주파수에서 컨볼루션인데 그건 어디다 써먹나? 나중에 우리가 모듈레이션 얘기할 때 더 중요하게 활용을 할 거예요. 자, 시간에서 컨볼루션이면 그러면 주파수에서는 곱하기. 시간에서 곱하기면 주파수에선 컨볼루션이겠죠. 그런데 이 얘기 연속 시간에서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시간에서 곱하기면 그러면 이거의 수리 급수에서 HK라고 불렀나요? DK 똑같은 식으로 DK라고 합시다. 푸리에 급수계수 곱한 신호의 푸리에 급수계수는 이렇게 두 푸리에 급수계수의 컨볼루션이었어요. 얘는 뭐 물론 그래서 AL, B, K-L 이거 뭡니까 도대체? L이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AL 곱하기 B, K-L이 되는 거죠. 이게 연속전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산 시간에서는 그런데 AK, BK가 K의 주기 신호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처럼 시간 영역에서 주기 신호 두 개 컨버전 할 수 없어서 한 주기만 했듯이 여기서도 그런 식의 일이 벌어져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상상을 하고 실제로 이렇게 쓸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연속 시간에서는 시간 영역에서는 주기 신호가 주파수 영역으로 가면 AK로 가면 K의 무한 시퀀스였죠. K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절대값이 점점 줄어드는 그냥 시퀀스였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컨볼루션이 가능했어요. 근데 그래서 그게 사실은 나쁜 점이었지. 왜냐하면 무한급수가 되니까. 근데 이산 시간에서는 딱 유한계의 그 AK, BK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딱 유한계만 나온다라고 보는 거를 모든 K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K의 주기신호다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인 거죠. 하여튼 그런 두 개, 이렇게 무한 주기신호, 주기 수열인 AK와 BK를 컨버전 할 때 한 주기만 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AK랑 BK가 딱 한 주기 동안만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얘는 다르게 하지?가 아니라 무한히 많은 AK, BK를 컨버전 한 게 아니라 각각 라지 n개씩 있는 것만 컨버전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연속 시간과 이산 시간에 관한 이야기를 병렬적으로 할 때 이렇게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달라지는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를 하면 내가 잘 이해했다고 볼 수 있냐 하면 이건 이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미리 짐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AK, BK 이거 연속 시간에서 이렇게 됐는데 이산 시간에서도 어떻게 될까? 그런데 이산 시간에서는 AK, BK가 주기성이 있잖아. 그러면 컨버전 안 되겠네?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한 주기 동안만 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생각을 미리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또 미리 못하면 사후에라도 이건 이렇게 당연히 생겨야만 할 차이구나. 이 모든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돼요? 주기를 공유하는 정연파가 연속 시간에서는 무한히 많지만 이산 시간에서는 딱 라지한 게 있다. 딱 라지한 게 있는데 그거를 자꾸 세면 반복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연속 시간에서 미분은 주기신호 미분할 수 있다면 결과도 주기신호고 그리고 그거의 풀이의 급수계수는 JK 오메가 0 N을 곱하는 거다 였는데 이산 시간에서는 미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겠죠. 미분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차분이죠. 그런데 차분은 사실 새롭게 따질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동하는 거에 관한 이야기 알고 선형성에 관한 이야기를 알아요. 그러니까 xn의 풀이의 급수계수를 알면 xn-1의 풀이의 급수는 지수함수만큼 이동하는 거예요. 각각의 풀이의 급수계수 알면 그 차이의 풀이의 급수계수 아는 거죠. 그래서 xn의 풀이의 급수를 ak라고 하면 xn-1의 풀이의 급수는 이렇게 되고 따라서 이 둘의 차이의 풀이의 급수는 이렇게 되겠죠. 근데 공교롭게도 연속 시간의 신호의 미분처럼 AK에다가 뭐가 곱해지는 형태가 된다는 점에서 마찬가지가 된 거네. 연속 시간에서는 JK 오메가 0가 곱해졌는데 여기서는 JK 오메가 0 대신에 1- exponential JK n분의 2파이 곱해진 거죠. 뭔가 곱해졌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예요. 차분이 곱해지는 거라면 적분 다 더하는 건 나누는 게 되겠죠. 우리 연속 시간에서 미분이 JK 오메가 0로 곱하는 거라면 적분은 그렇게 나누는 거였죠. 다만 0으로 나눌 수는 없는데 0으로 나눌 수 없다는 얘기는 직류성분을 따로 구해야 되는데 일단 주기신호가 아니면 풀이의 급수계수를 구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적분해도 주기신호가 되기 위한 조건은 An이 0인 A0이 0인 경우고 그 상황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A0이 0이 아니면 다 더한 신호는 주기신호가 아니에요. A0이 0일 때만 주기신호가 돼요. 그리고 주기신호면 풀이의 급수계수를 구할 수 있어요. 그거는 차분이 요거를 곱하는 거니까 차분의 인버스 영산에 해당하는 적분은 합하는 건 그걸로 나누는 게 되겠죠. 그래서 미분이 이걸 곱하는 거라면 차분은 그걸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은 연속시간에서와 마찬가지입니다. 또 연속시간에서 우리가 파시발의 정리 어떻게 얘기했냐면 신호의 파워는 각각의 고조파 성분의 파워 다 더하는 거다. 서로 카플링 되는 걸 무시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베이시스 펑션이 직교하기 때문인 거죠. 곱해진 건 적분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상황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호의 파워는 이렇게 한 주기 동안 제곱해서 더하고 주기로 나누는 거죠. 그거는 각각의 고조파 성분 다 더하면 돼요. 그런데 연속시간에서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AK의 절대값의 제곱을 곱했는데 이산시간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지. 한 주기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주기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에 있는 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더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인접한 걸 나중에 게 더하는 거는 연속시간에서와 다른데 이거는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걸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경우죠. 그래서 왜 다르지? 라고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당연히 달라야지 라고 볼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예, 파스발의 정리. 내가 후리에 급수의 성질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 라고 얘기한 기억이 납니다. 뭐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내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학생 때.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후리에 급수에 관한 이야기 2~3시간까지 다 마쳤어요. 다 마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다음 단계는 해보니까 후리에 급수가 되게 좋았어요. 그런데 후리에 급수는 주기신호에 대해서 정의가 돼요. 근데 주파수 성분 도메인으로 넘어가서 뭔가 재밌는 일을 하고 싶은데 재밌는 일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주관적인가? 어쨌든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런데 주기신호가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에너지 신호에 대해서 에너지 신호 중에서도 이렇게 폭이 유한한 신호에 대해서 이거를 이런 주기 신호를 보고 그리고 이 주기 t를 무한대로 보내면 요것만 남을 테니까 뭐 어떻게 후리의 급수를 이용해서 다른 얘기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식의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주기 신호의 후리의 급수에서 어떻게 나갈 거냐 하면 에너지 신호를 주기가 무한대인 주기 신호라고 보고 후리의 급수 비슷한 거를 하다가 이런 극한을 취하고 그 뒤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비슷한 일을 해보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후리의 변환이에요. 그 얘기를 할 텐데 그 얘기 하기 전에 일단 이 제목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주기 신호를 후리의 급수 전개한 다음에 그런 주기 신호가 LTI 시스템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앞에서 2장에서 LTI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했는데 그때 보지 못한 것들 또는 그때 보지 못했다기보다는 보지 않은 또는 보기 어려운 그런 새로운 것들을 여기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하죠. 그 얘기를 하고 후리의 변환으로 다음 주에 넘어갑니다. 일단 한 가지 기억을 해보죠. 그러니까 시험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exponential st는 이런 hs가 정의가 되면 그러면 아이겐 펑션이고 그 hs가 아이겐 밸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우리가 미리 알고 있던 아이겐 벡터, 아이겐 펑션의 개념과 마찬가지예요. 아이겐자 붙은 거는 뭔가 하여튼 변하지 않는 어떤 거예요. 스칼라 양은 변하죠. 그게 아이겐 밸류고요. 또 이산시간에서는 이렇게 생긴 입력이 들어가면 이렇게 생긴 극한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생긴 출력이 나온다. 그래서 z의 n제곱이 아이겐 펑션이고 hz가 아이겐 밸류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여기서 공부한 연속 시간이든 이산 시간이든 주기 신호의 후리의 급수 표현은 연속 시간에서는 이거, 이산 시간에서는 이거였죠. 의도했던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연속 시간 파란 걸로 표시했고 이산 시간 빨간 걸로 표시를 했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겐 펑션들의 조합
인데 어떻게 생긴 아이겐 펑션들의 조합이냐 하면 연속 시간에서는 이렇게 생긴 아이겐 펑션들의 조합이고 이산 시간에서는 이렇게 생긴 아이겐 펑션들의 조합이었어요. 주기 신호라는 게. 그럼 이제 얘는 S가 J 오메가인 경우니까 여기서 S 대신에 J 오메가 넣는 거. 그런 게 정이 된다면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이산 시간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자, HJ 오메가 또는 이산 시간에서 연속 시간에서 HJ 오메가 여기서 S 대신에 J 오메가 넣은 거예요. 이산 시간에서 H 익스포넨셜 J 오메가 여기서 Z 대신에 익스포넨셜 J 오메가 넣은 거예요. 이게 정의가 된다면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가 아이겐 펑션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정연파가 아이겐 펑션인 거예요. 일단 어떤 상황인 거죠? 정연파 넣어주면 정연파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정연파 넣어주면 정연파 나오는데 우리가 미분방정식 풀었을 때를 떠올려 보면 미분방정식에 정연파를 입력으로 넣어요. 그러면 파티큘러 솔루션과 호모지니언 솔루션의 합으로 출력을 표시하면 파티큘러 솔루션은 입력과 같은 모양의 함수니까 정연파고 호모지니언 솔루션은 늘 같은 형태죠. 익스포넨셜 함수. 그런데 익스포넨셜 함수가 발산하면 정연파를 압도하겠지. 그러니까 정연파 주면 정연파 나온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겠죠. 반면에 지수 함수가 0으로 수렴하면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그냥 정연파만 남겠지. 그러면 시간이 좀 지났을 때 시간이 좀 지났나 충분히 지난다라는 식의 표현이 되게 모호한데 이거를 마음 먹으면 아주 정교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일단 가지 맙시다. 일단 지수함수가 0으로 수렴하면 호모지니언 솔루션이 t가 먼 데로 감에 따라서 0으로 가면 그러면 정연파 주면 정연파 나오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요 HJ 오메가가 시스템이 안정하면 잘 정의될 것 같죠. 반면에 시스템이 안정하지 않으면 잘 정의되지 않을 것 같지. 요게 나타나는 게 뭐예요? 정연파 주면 정연파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정연파가 어떻게 달라져서 나와? 크기는 HJ 오메가의 크기만큼 달라지고 위상도 HJ 오메가의 위상만큼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정연파 주면 정연파 나오고 그 크기는 아이겐밸류의 절대값만큼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아이겐밸류니까. 그렇죠? 안정하지 않으면 생기지 않을 것 같죠, 이런 일이.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일 수 있어요. 시스템이 안정하면 HJ 오메가는 아이겐 펑션이다. 그리고 이산 시간에서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안정하면 정연파가 아이겐 펑션이다. 그래서 HJ 오메가 이산 시간에서 H 익스포넨셜 J 오메가가 존재한다. H 오메가만 다시 한번 써주면 그냥 이것만 다시 한번 써주면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대까지 H 타우라고 써도 좋고 T라고 써도 좋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미 아는 게 많죠. 아는 게 많은 게 오히려 전체의 논리적인 구성 또는 토대를 관계를 이해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오히려 아는 걸 지우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언러닝을 하자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언러닝 해야 될 필요성, 언러닝 하면 좋은 것들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푸리에 변환과 라플라스 변환 등등이에요. 잠시 떠올리면 얘는 뭡니까? 잠시 계속 언러닝 하자고 했는데 기억을 하면 얘는 뭡니까? H의 푸리에 변환이죠. 얘는 뭡니까? H의 라플라스 변환인 거죠. 정의가 잘 된다면. 그래서 또 이제 앞으로 공부할 푸리에 변환, 라플라스 변환이 이 이야기를 다시 할 때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한데 하지만 지금은 얘가 H의 푸리에 변환이다, 얘가 H의 라플라스 변환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모르는 상태예요. 모른다고 해야 이 이후의 논리적인 관계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예, 어떻든 시스템이 안정하면 아직 보이진 않았지만 HJ 오메가 존재해요. 연속시간만 이야기하면. 그러면 HJ 오메가라는 아이겐 펑션이 존재하니까 요 정연파 코사인 오메가 t나 사인 오메가 t가 아이겐 펑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정연파 넣어주면 정연파 나온다는 관계가 성립하고
그 나오는 정연파는 크기가 HJ 오메가, 즉 아이겐밸류의 크기만큼 바뀌고 위상은 요 아이겐밸류 복소수죠. 평강만큼 달라진다. 그럼 이제 이가 잘 됐어요. 이런 거 들어가면 요렇게 크기와 위상이 달라져서 나와요. 이런 주기신호가 들어가면, 풀이에 급수 전개할 수 있는 주기신호가 들어가면, 그러면 이제 요거 하나에 대해서 위에서처럼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걸 알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AK 곱한 게 들어가면 또 AK 곱한 게 나오고, 그런데 얘는 뭐냐면 이 AK는 입력의 풀이의 급수 계수예요. 그러면 출력은 어떻게 됩니까? 풀이의 급수 계수가 이렇게 달라진 주기신호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기신호 들어가면 주기신호 나오고, 입력의 주기신호가 풀이의 급수 전개할 수 있다고 하면 대부분의 신호 풀이의 급수 전개할 수 있겠죠. 풀이의 급수 전개가 잘 안 될 것 같은 신호, 즉 디리클레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신호의 생김새를 기억한다면 풀이의 급수의 존재성은 현실적으로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것 같다 이런 말 별로 안 좋은 말이지만, 그래서 주기신호 풀이의 급수 전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계수는 AK고, 풀이의 급수 계수가 AK인 주기신호를 LTI 시스템에 넣어주면 그 출력도 풀이의 급수 전개할 수 있고, 그 출력의 풀이의 급수 계수를 BK라고 하면 BK는 AK에다가 이런 게 곱해진 게 나온다. 그래서 요 요것이 굉장히 절대값이 크다면 어떤 의미냐 하면 요 K차 고접화 성분을 시스템이 많이 예컨대 증폭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반면에 얘가 아주 작으면 BK는 절대값이 줄겠죠. 이 얘기는 이 시스템이 요 K차 고접화 성분을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많이 안 통과시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쓴 게 이해를 돕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 주파 성분을 되도록 많이 통과시키거나 혹은 심지어 증폭한다 라는 상황을 좋아한다고 표현한 거고, 억제하는 거예요. 많이 안 통과시키는 거예요. 작게 하는 거예요. 비중을 작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싫어한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 HJ 오메가가 오메가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면 이 시스템이 각각의 주파수 성분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LTI 시스템이 어떤 주파수 성분을 더 잘 통과시키고 덜 통과시키고 또는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시스템이 안정하면 HJ 오메가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 아이겐 펑션의 의미가 이 시스템의 주파수 특성을 보여준다는 거죠. 시스템의 주파수 특성을 보여준다는 이야기가 특정 주파수들을 잘 통과시켜 주는지 또는 억제하려고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산 시간에서도 마찬가지로 논리가 전개가 돼요. 그래서 이산 시간에서는 풀이의 급수 계수가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여기서도 exponential h exponential jkn 파이가 절대값이 크면 그 주파수 성분을 이 시스템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의 주파수 특성을 말하는 게 결국은 얘와 얘예요. 그거를 이제 이 풀이의 급수로 주기 신호를 전개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인 거죠. 자, HJ 오메가 연속 시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 HJ 오메가가 아이겐 펑션이면 그러면 입력이 주기 신호면 출력이 주기 신호다라는 얘기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네. 그렇죠? 풀이의 급수 계수가 바로 나오는 거니까 입력이 주기 신호면 출력이 주기 신호. LTI 시스템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자, 근데 시험에서도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선형성이란 애디티비티와 호모지니어티의 조합인데, 어떤 시스템이 선형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게, 그 두 가지 성질 다가 작동한 결과냐, 아니면 그 중에 애디티비티만 한 일이냐, 아니면 호모지니어티만 한 일이냐,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여기서의 시스템은 LTI예요. 선형이면서 시불변이에요.
선형이면서 C불변인 시스템에 주기신호를 넣었더니 주기신호가 나온다는 사실을 지금 확인한 거예요. 그러면 주기신호 넣었을 때 주기신호 나오게 한 게 선형 C불변 시스템 이어서 선형 C불변 시스템이 한 건지 아니면 선형 시스템이 한 건지 아니면 C불변 시스템이 한 건지 좀 따로따로 볼 필요가 있겠죠. 생각해 보세요. 시스템이 주기성을 유지한다고 했을 때 그런 일이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의 속성이 뭔지. 둘 중에 하나이거나 둘 다인 거죠. 왜냐하면 선형 C불변 시스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걸 우리가 아니까. 선형성이 한 거냐, 아니면 C불변성이 한 거냐, 아니면 둘 다 함께 힘을 합쳐서 한 거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한테 맡길게요. 예. 자, 이제 그 간단한 시스템의 예를 한번 들어보죠. 그리고 그 시스템이 어떤 주파수 성분들을 좋아하는지 또는 싫어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런 거. 요 얘기 하고 나서 할게요. H가 이렇게 생겼어요. 지수함수. 네. 그림 그려보면 알파가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런 상황이네. 면적 유한할 것 같아요? 유한할 것 같아요? 안정하겠네요. 그렇죠? 안정한 시스템이에요. 자, 일단 HJ오메가를 구해볼게요. HJ오메가 그냥 수식을 쓰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HT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J오메가 T DT인데 H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T가 음수면 H는 0이니까 0부터만 적분해도 되고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T가 0보다 작을 때 0이고 T가 0보다 크면 H는 이렇게 생겼고 이 H에다가 지수함수 곱해서 적분하면 되는 거죠. 되게 쉽네. 이거 exponential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J 오메가 타우니까 이걸 적분하는 거니까 이거의 부정적분은 이렇게 되고 이거의 부정적분은 이렇게 되고 그래서 무한대 대입했을 때의 값과 0 대입했을 때의 값을 빼주면 되는데 무한대 대입했다는 말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상한 말이죠. 무한대 대입했다기보다는 아무거나 대입해놓고 예컨대 t를 대입하고 t를 무한대로 보낸 거죠. 그런데 알파가 0보다 크면 exponential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j 오메가 t 는 t가 무한대로 감에 따라서 0이 되겠죠. 알파가 0보다 크면. 그래서 얘는 무한대를 대입하면 무한대 대입한다는 게 이런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무한대 대입하면 0이고 그래서 0 대입하면 1이고 그래서 이 결과가 이렇게 잘 예쁘게 나와요. 그래서 HJ오메가가 알파 더하기 J오메가분의 1이라는 형태로 나와요. 알파가 0보다 크면. 그런데 만약에 알파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어떻게 돼요? 극한이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알파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 극한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극한이 존재하지 않으면 무한대 대입할 수 없다는 얘기니까 HJ오메가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알파가 0보다 크면 HJ오메가가 이렇게 존재하고 알파가 0보다 작으면 HJ오메가가 존재하지 않고 알파가 0보다 큰 경우가 이런 그림으로 그려지는 경우 시스템이 안정한 경우고 알파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시스템이 안정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본 사실은 요 간단한 시스템, 우리 요거 어떤 시스템의 임펄스 응답인지 대충 알아요. 대충 하나 잘 알아요. 이런 시스템의 임펄스 응답 아닌가요? 요 간단한 시스템. 알파가 양수면 안정, 알파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불안정. 요 간단한 시스템에 대해서만 살펴보니까 안정하면 HJ오메가가 존재했고 불안정하면 존재하지 않았어요. 요 간단한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일을 일반화하려면 다른 논리가 필요하겠네. 그래서 그거 할 수 있어요. 나중에 4장에서 좀 볼게요. 시스템이 안정하면 실제로 항상 HJ오메가가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산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안정한 시스템에 대해서 HJ오메가를 잘 구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정연파가 모두 아이겐 펑션이에요. 정연파 넣으면 정연파가 나와요. 다만 크기하고 위상은 달라지지. 크기는 얼마큼 달라져요? 얘의 크기만큼 달라져요. 위상차는 얘의 위상만큼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 HG 오메가 이렇게 생긴 거, 얘의 크기와 위상을 한번 볼게요. 크기는 뭐 이렇게 되겠죠. 분모가 알파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 루트니까. 위상은 분모의 평각이 아크탄젠 알파분의 오메가니까 여기서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크기와 이런 평각을 HJ 오메가가 갖게 되고, 따라서 정연파 넣어주면 크기는 이만큼 바뀌고 위상은 이만큼 뒤쳐져서 나오게 되겠죠. 뒤쳐졌다는 표현을 쓴 거는 마이너스가 옆에 있기 때문인 거죠. 뭐 볼게요. 뭐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코사인 오메가 t를 넣었어요. 이게 아이겐 펑션이 같은 느낌이 안 들면 그냥 아이겐 펑션 두 개의 조합으로 이렇게 써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exponential j 오메가 t가 들어가면 이런 게 나오고, 요 exponential 마이너스 j 오메가 t가 들어가면 이런 게 나오겠죠. 그리고 그 둘의 합을 둘로 나눈 게 코사인이고, 따라서 그 둘의 합을 둘로 나눈 게 코사인 오메가 t가 들어갔을 때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요걸 정리하면, 요거 미리 썼지만, 요거랑 요거 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물론 크기는 여기서 이 시스템의 경우에는 크기는 이거고, 평각은 이거지만, 그런데 요 관계식 자체는 일반적으로 성립하는 HJ 오메가가 존재한다면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꼭 요런 HJ 오메가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성립하는 건데, 요 HJ 오메가에 대해서 그려보면 그림은 잘 그려지는 거죠. 그리고 같은 얘기를 또 어떻게도 할 수 있냐면, 코사인 오메가 t를 이렇게 exponential j 오메가 t의 실수 부분이라고 하면, 이런 게 들어가면 이런 게 나오고, 이거의 실수 부분이 들어가면 이거의 실수 부분이 나온다. 그래서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아래 거는 조금 한 번 더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얘기한 요거는 그냥 시스템이 LTI니까 이거 들어가면 이거 나오고, 이거 들어가면 이거 나오고, 둘 더해서 2로 나눈 게 들어가면 둘 더해서 2로 나온 게 나오겠죠. 그런데 이게 들어가면 이게 나온다고 해서 이거의 실수 부분이 들어가면 이거의 실수 부분이 나온다? 이게 선형성에서 바로 이끌어낼 수 있는 이야기인지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물론 여기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사실이겠지. 그러면 사실이라고 해서 늘 당연한 건 아니에요. 위에서는 명백히 선형성을 썼고, 이 시스템이 선형식 불변 시스템이니까 당연히 성립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명백합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쨌든 HG 오메가가 존재하면 정연파가 들어갔을 때 나오는 정연파의 크기는 HG 오메가의 크기만큼 변하고, 위상은 HG 오메가의 위상만큼 변한다. 이 경우에는 위상이 이렇게 음수니까 위상이 이렇게 마이너스만큼 변했다는 거니까 딜레이 되는 거죠. 나중에 그림 있는데 나중에 볼게요. 자, 연속 시간에서 간단히 안정한 시스템 HG 오메가를 구해봤습니다. 그리고 요 이야기는 꼭 그 시스템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하면 항상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이야기 이산 시간에 대해서 해볼게요. 자, 이번엔 임펄스 응답이 이산 시간 시스템 이렇게 생겼어요. 그림을 그리면 알파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니까 알파가 0.8이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알파가 0.8이 아니라 마이너스 0.8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0.8이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0으로 수렴하고 절대값 다 더할 수 있는 거죠. 사실 두 개 절대값이면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시스템이 안정한 경우예요. 앞에서 했던 말, 일반적으로 안정하면 정연파가 아이겐 펑션이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여기서 성립할 것 같으니까 얘기가 잘 될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exponential j 오메가는 이거는 n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hn exponential 마이너스 j 오메가 n이에요. 그런데 hn이 이렇게 생겼죠.
n이 음수면 0이니까 더하지 않아도 돼요. n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더하면 돼요. n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h는 알파의 n제곱이에요. 그래서 알파의 n제곱 exponential 마이너스 j 오메가 n, n은 0부터만 더하면 되는 거죠. 근데 얘가 어떻습니까? 알파 곱하기 exponential j 오메가의 n제곱이네. 뭡니까? 등비급수죠. 등비급수는 등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수렴해요. 여기서의 등비는 이거죠. 이거의 절대값은 그냥 알파의 절대값이에요. exponential 마이너스 j 오메가의 절대값이 1이니까. 그리고 얘는 1보다 작다고 가정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1 마이너스 등비, 1 마이너스 등비분의 1이라는 형태로 이 급수가 잘 수렴하겠죠. 즉 h exponential j 오메가가 잘 정의가 됐어요. 만약에 알파의 절대값이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 수렴하지 않겠죠. 따라서 그때는 이게 존재하지 않아요. 이 간단한 1차 시스템에 대해서 안정하면 exponential h exponential j 오메가가 존재하고, 즉 정연파가 아이겐 펑션이고, 불안정하면 그러지 않다.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간단한 1차 시스템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또 앞에서처럼 정연파 넣어주면 같은 주파수의 정연파가 나오고 크기는 이만큼, 위상은 이만큼 달라진다 라는 이야기 했는데, 이 시스템에 대해서 크기를 구해보면 이거 분모의 크기가 이렇게 되고, 또 평각 따져서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걸 가만히 보면 앞에서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오메가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대략 보여요. 이걸 다시 보면 얘는 오메가가 0일 때 제일 크고 오메가가 커지면 점점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 시스템은 주파수가 낮을수록 좋은 거야. 낮은 주파수일수록 잘 독감시키는 거예요. 이 시스템 알파의 부호에 따라 조금 다른데, 알파가 양수라면, 예컨대 절대값이 1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알파가 0.8이라면 이거 그림 그리면 뒤에 그림 나옵니다. 이걸 그림 그리면 얘도 오메가가 커짐에 따라서 점점 작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파수가 커짐에 따라서 점점 덜 좋아하게 되는 거죠. 다만 요거는 예컨대 높은 주파수, 낮은 주파수 얘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는 오메가가 절대값이 파이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만 해당하는 이야기야. 예컨대 2파이라는 주파수는 높은 주파수가 아니라 0하고 똑같은 주파수라고 했죠. 그리고 그거는 얘를 봐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이 뭡니까? exponential j 오메가 플러스 2파이랑 같죠? 그죠? 그러니까 2파이만큼 반복되는 거예요. 이산시간에서의 이야기는 주파수 도메인에서 이산시간 이야기를 할 때는 모든 게 2파이라는 주기로 반복이 돼요. 가장 빨리 변하는 신호가 주기가 2인 신호, 가장 높은 주파수가 주파수가 파이인 거 앞에서 얘기했죠. 그 이산시간 신호의 주파수 영역에서는 이런 일이 늘 일어나요. 그래서 높은 주파수가 커짐에 따라서 점점 덜 좋아한다 라는 식의 이야기는 마이너스 파이에서 플러스 파이까지만 살펴보면 돼요. 그림만 뒤에 나오는 거지만 살짝 먼저 보면, 요런 그림이에요. 직류를 제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점점 주파수가 커짐에 따라서 덜 좋아해요. 점점 줄어요. 근데 그림이 좀 그런데 얘는 2파이라는 주기로 반복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더 그리면 어떻게 되냐 하면 당연히 이렇게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보고 주파수 얘보다 더 높은 주파수인데 크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얘는 바로 요 주파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되는 거는 한 주기만 보는 게 덜 헷갈려요. 한 주기만 보는데 한 주기를 0에서부터 2파이까지로 보고 싶으세요? 아니면 마이너스 파이에서 플러스 파이 사이를 보고 싶으세요? 마이너스 파이에서 플러스 파이 사이를 보면 이걸 보는 거고, 0에서 2파이 사이를 보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시 그리면
네, 다시 그릴게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파이까지만 보면 이렇게 보는 거고 0에서 2파이까지를 보면 0에서 2파이까지를 보면 파란 그림이 좋은가요? 빨간 그림이 좋은가요? 빨간 그림이 보기 더 좋죠. 그렇죠? 이주파수는 이주파수보다 높은 주파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0에서 멀어질수록 높은 주파수를 나타내는 식으로 보고 싶으면 마이너스 파이에서 플러스 파이 사이를 보면 좋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ফু리에 급수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서로 인접한 n개의 베이시스 펑션들을 고를 때 이렇게 해서 주파수가 절대값이 절대값이 파이보다 작거나 같도록 하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와 같은 말이었어요. 예. 어쨌든 시스템이 안정하면 정연파 넣어주면 정연파 나오고 그 정연파의 크기는 아이겐밸류의 크기만큼 위상은 아이겐밸류의 위상만큼 달라진다 라는 얘기를 했고 그 같은 이야기를 또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정연파 넣어주면 정연파 나오고 지수함수 넣어주면 지수함수 나오고 이거에 실수부분 넣어주면 이거에 실수부분이 나온다. 그래서 이런 게 들어가면 이런 게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앞에서 연속 시간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얘 넣어주면 얘 나온다고 했을 때 얘의 실수부분 넣어주면 얘의 실수부분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당연히 받아들이지 말고 선형식불변 시스템에서 어떻게 해서 그 이야기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LTI 시스템이 안정하면 어떤 주파수 성분을 더 좋아하고 또는 덜 좋아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이제 필터라는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필터는 말 그대로 필터라는 게 여과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예컨대 여러분이 이제 헤드폰을 샀는데 막 고주파 노이즈가 생기는 게 싫으면 고주파 노이즈를 필터 아웃해서 여과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안 저주파, 여러분이 좋아하는 주파수 성분만을 선택할 수 있겠지? 또 여러분이 음악을 듣는데, 재즈를 좋아하는 사람, 락 좋아하는 사람, 클래식 좋아하는 사람, 원하는 주파수 대역이 좀 다를 거예요. 그러면 원하는 주파수 대역은 잘 통과시키고, 그렇지 않은 시스템은 덜 통과시키는, 그렇지 않은 주파수는 덜 통과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런 시스템을 필터라고 불러요. 또는 시스템은 필터의 성질을 지닌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별게 아니라 그냥 요거 연속시간에서는 이거, 이산시간에서는 이것의 절대값이 큰지 작은지를 가지고 따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의 절대값이 크면 그 주파수 성분은 잘 통과시키거나 또는 심지어 증폭하는 거예요. 이거의 절대값이 아주 작으면 0이 되게 하고 싶으면 없애고 싶으면 0이 되게 하고 싶겠죠. 그런데 어떤 주파수 성분을 완전히 없애는 건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도 그냥 그런 말을 쓴다는 거는 그렇게 하고 싶다는 얘기인 거고,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지만 줄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특정 주파수 성분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필터라는 이름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김에 필터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필터에는 우리 앞에서 이퀄라이저 얘기를 잠시 했죠. 여러분이 락을 좋아하느냐 또는 재즈를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특정 주파수 대역을 더 강조하고 또는 덜 강조하고 하는 게 있었죠. 그런 식의 것을 우리가 frequency shaping 필터라고 불러요. 그리고 또 이 얘기를 먼저 하면 특정 주파수 이하는 잘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안 통과하게 시키고 싶어요. 그런 필터를 로우 페이스 필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저주파 성분을 통과시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처럼 오메가 C보다 절대값이 작은 주파수는 그대로 통과시키고 완벽하네. 그렇지 않은 건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 이런 거는 사실은 실제로 가능하잖아. 이상적으로만 존재해요. 그래서 이거를 아이디얼 로우 페이스 필터라고 불러요.
실제로는 어떻게 될까요?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 만들 수 없다면 실제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실제로는 뭔가 이렇게 될 것 같지 않나요? 뜻은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가 어떤 주파수 특성을 지니는지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특정 주파수 성분에서 높은 주파, 오메가 C보다 절대값이 큰 주파수 성분만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안 통과시키고 싶어. 높은 주파수 성분만 통과시키는 거죠. 얘를 하이패스 필터라고 불러요. 오메가 C보다 절대값이 큰 거는 완전히 통과시키고 그 밖에 다른 거는 완전히 통과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건 이상적이에요. 이상적인 건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실제로는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는 뭔가 이렇게 되겠죠. 또 중간 주파수 대역만 통과시키고 싶으면 이런 식의 필터를 써야 되겠죠. 오메가 C1보다 크고 오메가 C2보다 작은 그런 주파수 성분은 완전히 통과시키고 그 밖에 다른 건 제거하고 싶어요. 이거 아이디얼하죠. 실제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될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하이패스 필터, 높은 주파수 성분만 통과시키는 거, 중간 주파수 성분만 통과시키는 거 밴드패스 필터, 저주파수 성분만 통과시키는 거 로우패스 필터. 이렇게 이야기하고 각각의 앞에 아이디얼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때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이 이 그림에 나온 것처럼 상상하면 되고, 아이디얼하지 않은 모습 또한 여기 빨갛게 표시한 것처럼 여기 빨갛게 표시한 게 아니네. 파랗긴 파랗네. 어쨌든 아이디얼한 거 아이디얼하지 않은 것의 차이 더 쉽게 상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필터하면 사실은 제일 먼저 로우패스 필터, 하이패스 필터, 밴드패스 필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완전히 특정 주파수 성분을 통과시키고 또는 제거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주파수 성분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네, 그거 잘 모르겠는데 락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주파수가 좋은 건가요? 저음이랑 어떻게? 고음? 저음이랑 고음? 그러면 이런 건가요? 이런 건가요? 주파수 제대로 그렸나? 지금 오메가가 커지면서 HJ 오메가는 절대값은 물리적인 시스템으로는 절대값 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줄어드는 거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네. 고음이 좋다고 해서 이렇게 막 갈 수는 없는 거야. 왜냐하면 못 만들어. 근데 고음이 좋다는 얘기는 뭐 대략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 뭐 클래식 듣는 사람들은 이런 게 좋은가요? 근데 음악을 잘 몰라가지고 클래식 듣는 사람들은 이런 게 좋은가요? 이렇게? 여러분 이퀄라이저 그러니까 요새 음악 주로 뭐로 듣죠? 그냥 그러니까 이런 그림, 그렇죠? 이런 그림이 결국 사라졌네. 다시 좀 보여주세요. 직접. 저런 그림인 거죠. 여러분이 이제 슬라이드 바를 조절을 하는 거죠, 앱에서. 그렇죠? 그래서 뭐 재즈니 클래식이니 락이니 하는 건 프리셋 된 거고, 예민한 사람들은 프리셋 세팅을 쓰지 않고 내가 직접 조절을 하죠. 그게 뭘 한 거냐면 여러분이 바로 프리퀀시 쉐이핑을 한 거예요. 내가 한 게 그거였어? 뭐 이럴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한 게 프리퀀시 쉐이핑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프리퀀시 쉐이핑 필터에 관한 예를 들면 제일 먼저 이퀄라이저 예를 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엣지 디텍션인데 이건 그림을 보고 얘기를 하죠. 원 영상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거를 필터링해서 아래 영상을 만들었어요. 빨갛게 칠합시다. 그 아래 영상은 어떤 영상일까요? 어떤 영상이라는 게 아니라 위 영상을 해서 뭘 보고 싶어서 아래 영상처럼 처리를 했을까요? 경계선이죠. 엣지를 본다고 얘기해도 되겠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인가요? 경계선을 본다는 게 뭐죠? 빠르게 변하는 걸 디텍트한다는 거 아닌가요? 빠르게 변하는 거? 그러니까 경계선을 본다는 것은
윤곽을 본다는 것은, 윤곽이 그런 뜻인가? 정확한 엣지를 본다는 것은 높은 주파수 성분을 잘 통과시키는 시스템을 거친다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 낮은 주파수보다 높은 주파수를 좋아하는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예가 바로 미분기예요. 미분기 이번에 우리 시험에도 나왔죠. 잘 풀었나 모르겠는데 시험 얘기는 안 하기로 했죠. 자, 이게 미분기예요. 미분기는 참 사실 골치 아파요. 이 미분기 여러분 안정하다고 했습니까? 불안정하다고 했습니까? 불안정하다고 했나요? 예, 참 잘했습니다. 미분기는 안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안정한 시스템은 정연파가 아이겐 펑션이다. HJ-를 갖는다. 불안정한 시스템 그렇지 않다. 라는 식의 얘기를 했는데 미분기가 불안정한다면 미분기에 HJ-가 없을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X가 exponential j 오메가 t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미분해 볼게요. Y는 dx dt는 j 오메가 exponential j 오메가 t j exponential j 오메가 t가 아이겐 펑션이고 j 오메가라는 아이겐 밸류가 있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 hj 오메가가 j 오메가라면 그거의 절대값은 그냥 오메가의 절대값이네요. 이거네요. 높은 주파수를 더 좋아하는 거지. 근데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그런 거 없다 그랬지. 그래서 고주파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갈 수는 없고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했지. 근데 얘는 어떤 겁니까? 그림으로 그리면 그냥 이렇게 그려지는 거네. 심지어 이렇게 그려지는 거네. 오메가에 대해서. 그런 거죠. 그런 거 없다며. 그런 거 없죠. 미분기는 없는 거예요. 미분기를 만들 수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한 적 있죠. 그러니까 미분기는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안정하면 HJ-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없다라는 식의 이야기랑 충돌하는 일은 또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충돌이 있으면 해소해야죠. 충돌을 해소하는 걸 뭐라고 불렀죠? 논리적 정합성을 지킨다라고 했죠. 이 충돌은 어떻게 해소해야 되느냐? 우리는 앞에서 미분방정식을 이야기할 때 출력을 n번 미분한 것까지 좌변에 놓고 입력을 n번 미분한 것까지 우변에 놓은 다음에 n이 n보다 크거나 같은 걸 본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h의 절대값 적분해서 다 더하면 안정하고 하는 식의 이야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일단 미분기의 h는 뭐야? h의 델타의 미분? 잘 이야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입력의 미분 차수가 출력의 미분 차수보다 큰 시스템은 필연적으로 미분기를 포함하는 시스템이고, 그런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고 수학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수학적으로 존재해서 그 시스템에 관해서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고 있는 시스템 이론을 적용을 하려면 적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시스템이 안정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h 절대값이어서 적분할 수 있다라는 거였는데 미분기는 h가 정의조차 안 되는 거죠. 함수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미분기가 포함된 시스템, 일반적으로 입력의 미분 차수가 출력의 미분 차수보다 큰 시스템에서 생기는 충돌은 다 해소할 수 있는 충돌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미분기가 존재한다면 주파수 특성은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실제로 미분기가 존재하지 않고, 그래서 미분기를 근사적으로 구현한다면 20과 다른 식이 성립할 때고, 그 식 가지고 HJ-를 구하면 어떻게 될 것 같냐면 이렇게 이제 바뀔 거예요. 이렇게 끝없이 올라갈 수는 없는 거죠.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그림들은 실제로 이 신호를 미분을 했다기보다는, 이산시간 신호니까 미분이라기보다는 차분을 했겠네. 미분에 해당하는 걸 했다기보다는 그거에 근사적인 행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는 이 그림을 내가 그린 게 아니라 교과서에 있는 그림이니까 정확히 어떤 알고리즘을 거쳤는지는 내가 코드를 보지 않아서 말할 수 없지만, 어떤 미분과 비슷한 액션을 해서 이렇게 엣지를 찾아낸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퀄라이저, 여러분 그 사용하는 앱 또는 하드웨어의 이퀄라이저, 그 다음에 미분 근사화된 미분기를 통한 엣지 디텍터. 예, 이제 그 전기 회로 가지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건 사실 앞에서 봤던 게 이제 반복이 될 텐데, 앞에서 뭘 봤었냐 하면 H가 exponential 마이너스 알파 t ut, 알파가 0보다 큰 경우 봤었고, H가 알파의 n제곱 un, 알파의 절대값 1보다 작은 거 봤었죠. 그렇죠? 이제 뭐 비슷한 거 하면 옆에다가 뭐 이렇게 상수 같은 거 곱해줘도 상황은 마찬가지겠네. 이런 임펄스 응답을 갖는 간단한 회로를 보는 거예요. 특별한 일 아닌 거죠. 그래서 한번 보죠. 제목이 뭡니까? 간단한 필터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냥 일단 연속 시간 얘기 먼저 하죠. 이 장에서 우리가 봤던 회로네요. 이 방정식 세우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입력을 VS로 놓고, 요걸 입력으로 놓고, 카패시터 양단에 걸리는 전압 VC를 출력으로 놓고, 그들 사이에 미분 방정식을 구해보면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때 A, B가 둘 다 RC분의 1이에요. 우리가 회로 시간에 그 공부한 내용을 떠올려 보면 이 RC를 우리가 시정수라고 불렀죠. 그래서 RC가 작으면 정상 상태에 빨리 도달하고, RC가 크면 느리게 주고, 그래서 여러분 회로 실험할 때 R과 C의 값에 따라서 실제로 R과 C의 값을 바꿔가면서 실험해 볼 수 있죠. 자, 이거 안정한 시스템입니다. 이거의 임펄스 응답,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임펄스 응답이 이렇습니다. 뭐 임펄스 응답 아니까 이제 H 오메가 구할 수 있죠. 앞에서 했던 거랑 같은 얘기네. 그런데 T가 음수면 H가 0이니까 그냥 0부터 접근하면 되죠. 그래서 H를 아까 이미 구한 거죠. 아까는 요 B가 1인 경우였으니까 알파 더하기 J 오메가분의 1이었는데, B가 이제 있으니까 분자에 B가 하나 들어가면 되겠네요. A, B가 RC분의 1이니까, 그래서 정리하면 요 전기 회로에 HJ 오메가는 1 더하기 RCJ 오메가분의 1 이렇게 되죠. 또 이렇게 두고 할 수 있어요. 요 전기 회로가 그 정연파 넣어주면 정연파 나오는 그 시스템이라는 거를 전제하면, 그러면 이런 입력이 들어가면 이런 출력이 나오겠죠. HCO가 뭔지 몰라요. 찾는 거예요. 예, 첫 번째 방법에서는 그냥 HT에 대해서 이런 계산을 해가지고 찾았고, 두 번째는 그냥 이런 게 들어가면 이런 게 나온다 라고 했을 때 얘하고 얘를 이 미분 방정식에 대입해서 좌우변이 같아지도록 하는 HJ오메가를 찾겠다는 거예요. 자, VC를 여기다 넣었습니다. VC를 미분하면, VC 미분한 게 이거죠. 정의 나중에 하죠. 그 다음에 또 VC 여기다 넣죠. A 곱하기 VC. 그런데 요거는 J 오메가, HJ 오메가, exponential J 오메가 T예요. 게다가 이걸 더하면 J 오메가 HJ 오메가 exponential J 오메가 T에 요걸 더하면 결과가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요 VC를 미분 방정식의 좌변에 넣은 결과가, 색깔 바꾸죠. 결과가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이건 우변과 같아야 돼요. 우변은 B 곱하기 VS. VS는 이렇게 가정을 했죠. 그러니까 이 둘이 같으려면 요 J 오메가 더하기 A 곱하기 H가 B랑 같아야 되니까 HJ 오메가가 B를 A 더하기 J 오메가로 나눈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당연히 앞서 구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느 게 더 쉬웠습니까? 어느 게 더 쉬웠죠?
이런 입력 들어간다고 해서 이런 추정 나오도 과정하고 얘하고 얘를 요 미분 방정식에 집어넣고 좌우가 같아지도록 하는 h를 찾았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하는 거죠. 어느 게 쉬워요? 두 번째 방법이 쉽죠. 그리고 얘는 사실은 앞에서 했던 거예요. 여기서 했죠. 이런 거 들어갔을 때, 이건 그냥 미분을 한 건데, 여기서 했다고 볼 수도 있고, 관점에 따라서 안 했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 HC오메가, 즉 정연파에 대한 아이겐 펑션을 구하시오 하면 두 번째 방법처럼 이렇게 구하는 게 더 쉽겠죠. 적분도 안 해도 되고. 다만, 쉬운 게 좋은 건 아닌 거죠. 공짜는 없어요. 두 번째 방법은 HJ오메가의 존재성을 전제한 거예요. 존재한다는 걸 이미 알고 한 거죠. 첫 번째 방법은 구하면서 존재한다는 것까지 찾은 거죠. 해봤더니 존재하고 그 결과는 이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존재할 거야. 찾아보자 하고 찾은 거예요. 그런데 존재하지 않으면 이 결과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쉬운 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다른 예 하나 들어볼게요.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검은색으로 쓸게요. y-y가 x예요. 자, 여기서도 내가 x를 exponential j 오메가 t라고 놓고 y를 h 곱하기 exponential j 오메가 t라고 놓을게요. 그리고 이제 이 좌우변에 대입을 할게요. y의 미분은 j 오메가 h exponential j 오메가 t, y는 그냥 h exponential j 오메가 t. 요거 정리하면 빼기죠. 요거 정리하면 h 1-j 오메가 exponential j 오메가 t. 이게 좌변이고 우변은 exponential j 오메가 t. 그러니까 h는 1분의 1가 아니고 h는 1-j 오메가 분의 1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h가 존재한다고 보고 그리고 y를 h 곱하기 exponential j 오메가 t라고 보고 여기다가 대입해서 하면 h를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시스템은 불안정한 시스템이고 hj 오메가가 존재하지 않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방법 2는 존재성을 전제하고 따라서 존재성이 성립되지 않으면 무의미한 방법인 거예요. 쉬운 게 좋은 게 아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내가 다른 논리로 hj 오메가가 존재한다는 걸 미리 알았다면 그러면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늘 쉬운 게 좋은 게 아닐 수 있다. 쉬운 뒤에는 뭔가 함정이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혹시라도 이 노트를 보면 저 사람 틀렸네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새빨갛게 틀렸다고 표시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방법과 첫 번째 방법의 차이 잘 확인했고요.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h오메가 절대값 이렇게 생겼습니다. 평각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앞에서 했던 그 예니까 마찬가지 상황이겠네. 직류 제일 좋아해요. 주파수가 커짐에 따라서 점점 덜 좋아하는 거죠. 근데 내가 얘를 사실 로우 패스 필터라고 부르긴 좀 민망해요. 왜냐하면 아이디얼 로우 패스 필터의 특성이 어떻게 생겼죠? 아이디얼 로우 패스 필터는 이런 거죠. 이거랑 달라도 너무 다르죠. 그래서 로우 패스 필터의 성격이 조금 있다 정도의 말을 모호하게 할 수밖에 없겠네. 자, 그럼 내가 여러분한테 여기서처럼 R하고 C하고 잘 찾아서 로우 패스 필터를 잘 설계해 보시오. 내가 원하는 기본 경계가 되는 주파수 주고 R 값과 C 값을 가지고 로우 패스 필터 설계해 보시오라고 하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이런 그림 이상의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떤 요구를 해야 됩니까? R과 C를 하나씩만 골라서 하라 그러면 나는 이거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더 쓰게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컨대 R 쓰고 L 쓰고 C 쓰고 뭐 이런 거지. 그럼 미분 방정식의 차수가 올라가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뭔가 조금 이렇게 조금 나아지는 게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필터를 쓴다면 당연히 차수를 올려야 되겠죠. 어쨌든 우리가 이제 요 간단한 전기 회로가 그래도 고주파보단 저주파를 좀 더 잘 통과시키는, 그래서 로우 패스 필터의 특징이 있는 그런 필터다 라고 말할 수는 있겠죠. 로우 패스 필터다 라고까지 말하기는 좀 머쓱하더라도. 자, 시간 영역에서 또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 임펄스 응답 우리 앞에서 그 B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AT, A였나요? 알파였나요? A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A, B가 둘 다 RC분의 1인 경우에요. A, B가 이게 RC분의 1이고, RC를 보통 타우라고 놔요. 타우라고 놔요. 그러면, 요 B가 그 타우분의 1이니까,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타우라는 게 어떤 의미냐 하면, 요 출발점에서 0을 향해 가는데, 얼만큼 0을 향해 갔냐 하면, 전체 여기서부터 일로 가는 과정에서 한 68%, 60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도달하는데 한 60 몇 퍼센트쯤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지금 여기서 뭐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무슨 얘기는 확실히 할 수 있냐면, 타우가 클수록 느리게 수렴하고, 0으로 타우가 작을수록 빨리 수렴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까? 타우가 작다는 얘기는 RC가 작다? C가 작다는 얘기는 뭡니까? 카페시턴스 의미 알죠? 좀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타우가 작으면 빨리 0으로 수렴을 해요. 스텝 응답은 이렇습니다. 타우의 의미는 스텝 응답에서 더 분명히 드러나요. 얘는 지금 0에서 출발해서 1을 향해 가요. 이거 계산해보면 이게 0.63 얼마쯤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상 상태의 60%, 60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 값이에요. 거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타우예요. 작을수록 빨리 가는 거죠. 클수록 느리게 가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스텝 응답을 보거나 아니면 임펄스 응답을 보거나 마찬가지 방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타우라는 것의 의미. 타우가 길수록 클수록 느리게 수렴한다는 거. 자, 다시 주파수형으로 와보죠. 얘가 타우분의 1이에요. 맞습니까? 타우가 작을수록 어떻게 돼요? 넓어지는 거죠.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폭이 넓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고주파 성분을 상대적으로 좀 타우가 작았을 때보다 타우가 작으면 느리게 수렴하는데, 시간 영역에서 타우가 작으면 이 그림에서 보면 이 주파수 더 넓은 범위의 주파수를 통과시키게 더 뚱뚱해지는 거죠. 요거랑 비교해 보자고요. 요런 거랑. 빨간 시스템의 타우, 빨간 타우와 파란 타우, 어느 타우가 더 작죠? 파란 게 뭐야? 파란 거지. 검은색이네. 검은 타우가 더 작죠? 그렇죠? 검은 타우가 더 작아요. 시간 주파수에서 넓어지는 거예요. 넓어진다는 얘기는 뭐죠? 고주파 성분을 잘 통과시키는 거죠. 타우가 작으면 어떻게 돼요? 시간 영역에서 타우가 이쯤 있어요. 검은 타우가 더 빨리 수렴하는 거죠. 연결이 됩니까? 시스템이 고주파 성분을 더 잘 통과시켜. 빠른 신호를 더 잘 통과시켜. 그런 시스템의 시간 영역에서의 임펄스 응답은 좀 더 빨리 0으로 수렴할 것 같아요? 현상적으로는 그런가요?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